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은 약간 좀 엇갈리면서 예. 코스피는 또 못 가고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그래요? 코스피 지수가 아. 한 4일 만인가 5일 만인가? 예, 5일 만에 양봉으로 끝났어요.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양봉. 왜냐면 그쵸, 우리 그쵸. 시장이 최근에 계속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했으니까 맞아요. 아침에 강세했다가 결국은 종가는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아쉽지만은 약간의 또 위안을 그래도 해볼 수 양봉은 있는, 있었다. 그런 쪽이었다는 게 아니었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 자체는 좀 뭐 쉬었지만은 간밤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가 오랜 진통 끝에 이제 맞아요. 통과가 좀 됐으니까 네.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지금 나스닥 시장이 어제까지 11일 연속 상승이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은 좀 쉬어도 돼요. 예, 이제 12일 만에 하락했기 때문에 예. 뭐 11일 연속 상승 자체는 뭐 기록적인 상승 그렇죠.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국내 시장 자체도 어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그래도 선물 시장 쪽에서 이제 선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 현물보다는 맞아요. 왜냐하면 현물은 외국인 투자가도 저는 주식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쪽인데 어제도 이제 현물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나왔지만 선물에서는 장 막판까지 좀 매수가 좀 늘어났어요. 장중에 주춤거리다가 그랬군요. 거의 예. 한 5천억 정도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어제 종가에 가까스로 이제 플러스를 만들어놨다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넘게 외국 투자가들의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네. 코스닥 시장 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컸죠. 0.6% 코스닥이 올랐고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0.2%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전히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 변동성이 좀 꽤 컸습니다. 네.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거의 2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가 튀었다가 떨어지더라고요. 마이너스까지 나왔었으니까 네, 네. 즉 외국인 선물에 따른 변동성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여전하다. 오늘 또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취약하다 보니까 네. 선물 외국인 매매 방향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이른바 뭐 꼬리감 몸통을 흔드는 장세가 계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향후에도 지속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제 뭐 양시장의 지수는 뭐 소폭이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들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랬군요. 코스피도 네네.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자체는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다. 지수는 반등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 이와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비교적 많이 떨어졌어요. 5.9원 정도가 좀 떨어지면서 1,177원 정도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 자체가 약간 개선된 게 아닌가. 최근 들어서 달러도 좀 안정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간밤에 또 달러 인덱스 약간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달러가 떨어져야지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도 약간 어떤 달러 환율 부분 자체는 약간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식을 안 산다는 거죠. 그게 참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의 부진 요인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뭐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빠진 종목들이 많았다고 했었는데 업종으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올랐던 업종 자체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건설 기계 업종과 그다음에 전날 비교적 월요일 날 크게 떨어졌던 네. 그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반발 정도. 그렇죠. 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제약 업종 정도만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2차 전지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네, 요즘 또 NFT 관련 종목들이 뭐 그야말로 뭐 극성을 좀 벌이고 있어요. 계속의 핵심어입니다. 예, 그렇죠. 특정 테마 중심으로 쏠림이 상당히 심화됐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주요 종목들 상승률 보게 되면 뭐 코스피 시장의 시가창위 종목들에서는 뭐 셀트리온 정도만 낙폭과대 반등, 셀트리온이 4.3%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워낙 많이 빠졌죠. 올라갈 길이 멀어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셀트론 헬스케어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네. 이게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가 보면 올해 1월 달에 셀트론이 거의 39만 6천 원,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딱 반토막 났고요. 셀트론 헬스케어도 지금 뭐 차트에 보시게 되게 되면 17만 원대짜리 주식이 올해 1월 달에 17만 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8만 원이니까 반토막이에요. 그러네요. 이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근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닥 시장의 지수는 1000포인트 위에요.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다른 쪽에서 좀 심해진 건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안 좋다고 얘기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저는 바이오 종목들이 12월 달까지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군요. 내년도 1월 달 정도 가야지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이슈가 좀 부각되는 쪽이고 또 네. 주식 양도 차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주주 등재를 꺼리는 쪽이 제약업종 쪽에서 일반적으로 연말에 많이 나옵니다. 12월에 그럼 그게 또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또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뭐 IT 미국의 IT가 주도하고 있는 쪽이 비메모리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쪽에 그래도 DB 하이텍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분이에요. DB 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네. LS 세미콘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DB 하이텍도 아마 시투도 양호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 강세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 밥켓이 어제 뭐 상당히 뭐 주목을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미국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 기계 업종만 올랐죠. 대표적으로 뭐 두산 밥켓 같은 게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진성 TC도 어제 거의 뭐 비싸게 상승이 코스닥 쪽에서. 나왔거든요. 반면에 이제 중국 시장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굴삭기 회사들 현대 두산 인프라코라든가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DY 파워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부진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요즘 시장 자체가 이걸 보면 이슈가 중요하다는 것 자체가 밸류로 따지면 두산 인프라코가 현재 PER이 지금 12배가 넘거든요. 아, 높네. 진성 TC가 17, 18배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좀 있기는 높기 있지만은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신흥시장 쪽에 대한 노출도가 강하거든요. 실적도 예, 좋게 예, 나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인프라코가, 두산 바켓이 강하고 어제 현대건설기 같은 게 별로 힘을 못 썼거든요. 이슈네요. 예, 이런 네. 것들이 요즘 시장 자체가 실적보다는 이슈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자체가 뭐 건설기계 쪽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특징입니다.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이제 원전 관련 정보도 대체로 쉬어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네. 근데 한전 기술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네. 한전 기술이 지금 어제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시에 넘어서 실적 발표했는데 개별적인 이슈군요. 그렇죠. 실적이 쇼크가 나왔어요. 네. 다 적자 났거든요. 예, 예. 시장에서는 흑자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8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근데 이건 상당히 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전기술이 현재 시가총액 3조 6천억이거든요. 네. 매출액이 3천억짜리 회사입니다. 3천억대에다가 올해 이익 나봐야 영업이익 100억 동안 안 나오거든요. 그러군요. 과거에 회사가 이제 상장될 때 2010년도에 월봉으로 좀 보시게 되게 되면 14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이때 이 회사가 영업이익 한 1,300~400억 정도 났던 회사인데 이때는 갈보만 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지나치게 이슈에 이것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 쪽 그렇군요. 3조 6천억짜리가 영업이익 100억짜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하여튼 뭐 강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추경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제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고 계시는데 2차 전지 성장. 예, 지금도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실적이 영업이 가이던스가 360억인데 4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잘 나왔죠. 10% 넘게 예상치를 상회한 쪽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종목이 상승이 가파라지고 있는 쪽인데 LNF와 더불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회사가 이제 캐파 증설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 네. 현재 아마 6만 톤 정도 양극재 생산인데 아마 2026년도 가면 48만 톤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 기대치들이 다 오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캐파 증설 기대감 자체가 선 반영된 게 아닌가 저도 앞서 뭐 점검에 대해서 그런 의견인데 너무 네,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2천억입니다. 네. 지금 앞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12조 원이에요. 네. 12조 2천억. 이게 차이가 지금 6천억밖에 안 납니다. 이게 그렇네요. 시가총액 1위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예. 에코프로 BM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겠네요. 2위 양극재사인 LNF가 시가총액이 지금 7조 7천억이거든요. 네. 시가총액 한 3위, 4위 정도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의 지수는 양극재 회사인 에코프로 BM하고 LNF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이 그렇게 커졌다고 좀 봐야 제약바이오하고 이렇게 좀 방향이 좀 바뀝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산 폴셀 주가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급등했거든요. 블룸에너지라든가 폴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간밤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심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강해요. 자, 오늘 뭐 관심 종목도 심텍과 관련된 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네네. 뭐 패키징 기판 회사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이 회사도 실적 발표 위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기판 사업 자체가 뭐 계속적으로 지금 빅사이클 호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요. 많이 떴습니다. 작년도 제가 이거
7월달, 8월달에 제가 10,000원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고, 이 시간에 제가 8월달에 보니까 23일인가요? 네. 22,000원대에서 목표 주가 28,000원 잡아 드렸던 주식인데, 이미 한번 해주셨죠. 예, 지금 38,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야. 이따 뭐 점검해 드리겠지만, 네네. 워낙 실적이 탄탄하고 향후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계속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쉬었다가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투온이라는 주식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이제 그런가요? 소셜 모바일 게임 개발 서비스 업체거든요. 우리 소셜 카지노와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뭐 주가가 싼 주식이고 네. 시장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주식이어서 직전 고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상한가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한 못 4종목이 보셨어요? 네, 5종목이 나왔거든요. 예, 5종목이 나왔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갤럭시 SM이라든가 그 다음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관련 또 종목이 NFT 관련 종목입니다. 요즘 그렇죠. NFT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 테마 자체가 상당히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NFT라는 거 알다시피 뭐 그냥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자산을 현실 세계에서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주식들이 이외에 뭐 서울옥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메이드라든가 게임 관련 종목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미술품 게임 이런 거 다 그렇죠. 게임 관련 종목들이 다 NFT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 네. 관련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여기저기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나타난다면 시장에서 종목들이 전혀 시장에서 지수가 안 움직이니까 이들 종목 쪽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슈화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들 그렇군요. 종목들은 아무래도 단기 이슈 모멘텀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들 종목 가지고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에 지금 미국과는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상황. 그 가중에서도 좀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상한가 종목만 보더라도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종목들이 눈여겨 보이는데요. 예, 바로 좀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미증시가 간밤에 좀 약간 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명목상으로는 PPI 지수가 높게 나왔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붙이는 얘기고. 왜냐하면 PPI 지수가 높게 나왔으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떨어졌잖아요.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1.43으로 떨어졌고 오늘 밤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 소비자 지수가 물가. 발표가 될 건데 시장에 지금 예상치가 아마 5.8%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전달에 네, 네. 5.4여 정도 됐는데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한다고 시장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연준 의장이 네, 약을 맞죠. 쳐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될 거라고 얘기해놨기 때문에 높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의 미국 시장의 하락 자체는 생산자 물가 상승보다는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고요. 향후에 수급이네요. 예. 그렇죠. 시장의 영향을 뭘로 봐야 되느냐? 일단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들을 계속 좋게 나오고 있고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다 막바지 전개이기 때문에 향후의 부분 자체는 결국 미국은 지금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좋거든요.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계시죠. 지수의 미국의 시장은 상승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국내 증시인데요. 네. 여전히 뭐 디커플링한 건 장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만큼 심하냐면 제가 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올해 들어 이게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이 심하게 전개된 것 자체가 7월달 이후거든요. 7월달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급등이 좀 나왔고 그때서부터 페이퍼링 이슈가 부각됐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들어서 우리가 명절 세고 난 다음에 중국의 헝다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그렇죠. 중국 경기의 불황감 자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보면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네. 인도 증시가 약 15% 정도 상승했고 미국 나스닥 시장이 9%, 그다음에 일본이 7%, 범유럽의 대표적인 주식 스탁 52, 7%대, 그다음에 다우지수 4%대. 그런데 보시다시피 파란 게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코스피가 7.5% 떨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이 2.1%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연간으로 따져도 미국의 다우 나스닥 시장이 24, 5%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2%, 3%입니다. 연간으로 따져서. 예. 많이 소외되고 있네요. 네, 많이 소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유를 뭘로 봐야 되냐면요.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 디커플링 자체는 통화 정책의 엇갈림입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올렸죠.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 예. 미국은 이제는 테이퍼링을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 인상은 내년도거든요. 지금 한국은행은 지금 올해 한 차례 금리 인상 내지는 또 상반기 때 또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 먼저 쪽이니까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이 예. 국내 시장에서 미리 유동성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부진하잖아요. 그 네. 자체가 중국 경기 부진 자체가 국내 경기에 직격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죠. 제조업 기반이고 미국은 강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미국은 다 서비스업 기반이거든요. 네. 산업 구조 자체가. 아, 다르군요. 그 영향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기업들은 현재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85%가 좋게 나오고 있고 다 잘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제가 조사해 보면 57%예요. 57% 많이 기업 수로 차이가 따지면. 나네요. 여기다가 중요한 것 자체가 내년도 네. 실적 전망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89조 원대 당기 순이익이 지금 183조까지 떨어지고 있고 미국의 S&P 500 종목들은 주당 EPS가 올해 203원에서 227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상향인데 우리나라는 내년도 실적 하향이니까 그 영향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수급이죠. 그렇군요. 예, 이제 제가 이 시간 얘기할 때 IPO와 관련된 대규모 후유증을 제가 예상했던 그 부분인데 네. 올해 뭐 주요 시가총액 지금 상위 종목 아마 30종목에서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마 5, 6종목 될 겁니다. 예, 예컨대 카카오 그룹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100조 원 정도가 유통 물량 시가총액 늘어났어요. 근데 네네. 미국의 S&P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자체는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된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수급이라든가. 네. 그래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디커플링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오늘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선물에 따른 등락 과정인데 뭐 추경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 소폭 약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약세 이후에 오늘 또 만약에 전략 후강이 나온다 한다면 그 부분 자체가 약간 디커플링이 완화되는 시그널로 적용하지 않겠는가 오늘 추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 자체가 이제 대형주 실적 발표가 되고 중소형 종목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실적 발표니까 실적 따라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대형주는 다 영향 끝났으니까. 관심은 뭐 코스피는 최소한 뭐 3,000포인트 아래에서 주식을 팔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쪽이고요. 최소한 3,050 정도까지는 반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11월 달에 반등이 안 나오면 12월 달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올해 주식시장 11월 달에 좀 약간 반등이 이때 나와야 아니면 안 되지 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불안 자체가 더 커지거든요. 대주주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11월 달에 반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전략 자체는 계속적으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순환배와 현재 수급이 안 좋으니까 중소형 종목 이슈 중심의 종목 장세고 관심은 IT, 그다음에 화학 쪽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의류 쪽에 미국의 소비 경기와 관련된 부분 자체, 뭐 지난 시간 제가 제이스 코퍼런시 얘기했지만 영혼무역이라든가 한세실업이라든가, 그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IT 쪽에서는 폴더블폰, 그다음 패키징 기판, 콘텐츠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체 부분 바로 관심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좀 힌트 주셨는데 예. 어떤 겁니까? 예, 일단 패키징 기판 쪽에서 오늘 좀 보고 싶은데요. 네. 패키징 기판 업체들이 앞서 얘기한 심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IT 쪽의 업황이 가장 좋은 게 패키징 기판 쪽입니다. 후공정 쪽이죠. 예, 후공정이죠, 네, 후공정. 일단은 좀 패키징 기판의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지금 어제도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보니까 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비판 자체가 PCB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올해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50% 정도 올랐고 성장세가 좋네요.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업황 자체가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네. 이제 패키징 기판 쪽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비메모리용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강력이. 그렇군요. 기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모리용 쪽이 있고 그다음 비메모리 쪽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에 있는데 가장 업황이 있는 게 비메모리. 비메모리와 관련된 그 서버 CPU라든가 그다음 PC CPU 있죠. 네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BGA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괜찮은 쪽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FC CSP 기판 쪽이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업황 자체가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패키징 기판 회사들의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패키징 기판 회사도 보게 되면 심텍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해성DSC,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있습니다. 근데 맨 중요한 것 자체는 기판에 대한 비중이 좀 중요해요. 맨 오른쪽에 이제 기판 비중을 좀 잡아놨는데 기판 비중이 가장 많은 회사가 심텍이고요. 그래서 심텍이 가장 가는 그다음에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서키트인데 근데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서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캐파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부분 자체는 2020년도 기준이거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6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군요. 코리아서키트도 아마 50%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자체는 이제 스마트폰 쪽의 기판 사업이 좀 철수했기 때문에 뭐 자체가 미약하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심텍은 여전히 주가 싸죠. 내년도 예상치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비덴이 PER이 20배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이비덴이 넘는데 그래서 심텍도 훨씬 더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그다음에 해성 DSC 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심텍도 언급해드렸고 해성 DSC도 추천해드렸고 그다음에 삼성 전기보다는 LG노텍 사시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종목 중에 코리아 서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리아 서키트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인데요. 어떤 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예산은 이제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해가지고 최근 투자를 하면서요. 기판 중심으로 사업 포트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기존에는 예사가 이제 스마트 쪽, 기판 쪽에 대한 비중이 많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기판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그다음에 대덕전자라든가 이수 페타시가 철수함에 따라 가지고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요. 네. 악세계 다시 가장 좋은 것 자체가 비메모리형 기판 사업 쪽에 투자가 전개가 좀 되면서 또 최근에 대규모 수주도 받았거든요. 2026년도까지인가요? 연간 1,600에서 1,700억 정도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수주도 받아놨기 때문에 그만큼 업황이 좋기 때문에 주요 수요처들이 미리 장기 공급 계약을 해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사 인터플렉스 연결 자회사도 실적 턴어라운드고 시그네틱스도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 예사 실적 전망치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134억인 올해 5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느네요. 최근에 심택이 실적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네네. 이쪽도 한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는 530인데 94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따지면 PR 12배인데 올해 다 끝나고 내년도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감안한다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매 전략을 좀 보시도록 할 건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거의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택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매매 전략은 조금 오늘 11,200원 정도에 좀 조정권에서 접근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올해는 뭐 거의 2만 원 가깝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24,000원 이상까지는 가지 않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6,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택 보시는 분은 코리아 서키트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